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98점. 반에서 1등입니다. 축하받아야 마땅한 순간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신은 마음껏 기뻐하지 못합니다. 마친 49문제는 투명인간처럼 사라지고 틀린 그 한 문제만 머릿속에서 형광펜으로 좁좁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요. 밤에 이불 속에서 복기합니다. 아, 그때 왜 그걸 못 봤지? 이런 적 있지 않나요? 혹은 이런 건요. PPT 한 장에 폰트 크기를 0.5단위로 바꿔가며 2시간을 태운 적. 자기소개서 한 줄을 25번 고쳐 쓴 적. 카톡 한 줄 보내는데 전송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3분째 멈춰있던 적. 주변 사람들은 이걸 칭찬합니다. 꼼꼼하다, 기준이 높다, 성실하다. 면접에서도 자랑스럽게 꺼내놓죠. 단점이 뭐냐고 물으면 완벽주의적인 편입니다. 마치 훈장처럼. 그런데 알고 계세요? 이건 성실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 안에서 결함 탐지기가 시뻘겋게 과열된 채 폭주하고 있는 겁니다. 완벽주의는 높은 기준이 아닙니다. 공포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날 때 밝힐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완벽주의와 당신이 가장 경멸하는 것. 이 둘이 같은 코드에서 작동한다는 걸. 당신의 뇌에는 결함 탐지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ACC, 전대 상피질이라고 부르는 영역입니다. 행동의 결과를 감시하고 뭔가 어긋나면 경보를 울리는 장치예요. 정상적인 뇌에서는 유용합니다. 오타를 잡아내고 계산착오를 발견하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니까요. 문제는 완벽주의자의 ACC가 보통 사람과 완전히 다르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의 뇌를 스캔하면 ACC가 과잉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실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실수를 찾아 헤맵니다. 겨우 식빵 끝부분이 살짝 거뭇해졌을 뿐인데 뇌 안에서는 스프링클러가 터지고 사이렌이 비명을 지르는 꼴입니다. 4번. 토스트를 구울 때마다. 98점은 화재입니다. 95점은 대형 재난입니다. 90점은 건물 붕괴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ACC 혼자 폭주하는 걸로 끝나지 않거든요. ACC가 폭주하면 편도체가 따라 켜집니다. 실수가 위협으로 분류됩니다. 위협은 공포를 만듭니다. 코르티솔이 치솟고 전두엽의 전원이 내려갑니다. 보고서 제출 버튼 위에서 손이 얼어붙는 이유. 발표 전날 밤새 슬라이드를 뜯어 고치는 이유. 인스타에 사진을 올렸다가 3분 만에 지우는 이유. 전부 공포 반응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불완전한 자신이 들킬까봐 두려운 겁니다. 혹시 당신의 뇌도 지금 이렇게 작동하고 있진 않습니까? 인지치료의 창시자 앨런 백은 불안한 사람의 뇌가 4가지 인지 왜곡을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위험을 실제보다 크게 본다. 결과를 최악으로 예측한다. 자기 대처 능력을 깎아내린다. 주변 도움을 없는 셈 친다. 완벽주의자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면 이 4가지가 전부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발표에서 한 번 버벅거리면 청중 전체가 나를 무능하다고 판단할 거라고 믿습니다. 보고서에 오타 하나 있으면 커리어가 끝난다고 느낍니다. 동시에 나는 이걸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인지왜곡 4개가 동시에 터지는 콤보입니다. 현실은요, 발표에서 버벅거려도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오타 하나로 해고되는 회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완벽주의자의 뇌는 이걸 절대 믿지 않습니다. ACC가 쉴 새 없이 빨간불을 켜고 편도체가 사이렌을 울리니까요. 이 과열된 결함 탐지기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어릴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100점을 받아오면 부모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90점을 받아오면 미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혹은 한숨이었을 수도 있고 다음엔 더 잘하자 라는 부드러운 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뇌는 그 미세한 온도 차이를 놓치지 않습니다. 성과가 좋으면 사랑받는다. 성과가 나쁘면 사랑이 줄어든다. 이 공식이 무의식에 새겨지는 겁니다. 캐럴 드웩의 연구가 이걸 정면으로 찌릅니다. 넌 똑똑해 라고 칭찬받은 아이들은 이후 어려운 과제를 회피했습니다. 실패하면 똑똑하지 않은 아이가 되니까요. 결과로만 인정받은 아이에게 실패란 실력 부족이 아니라 존재의 부정입니다. 시험을 망치면 바보가 됩니다.
프로젝트가 엎어지면 쓸모없는 인간이 됩니다. 제대로 할 거 아니면 시작도 하지 마라. 이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혹은 직접 들은 적이 없더라도 당신의 뇌가 매일 밤 이 말을 되뇌고 있을 겁니다. 이게 완벽주의 코드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 성인이 된 뒤에도 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작동합니다. 토마스 커런과 앤드류 힐의 2019년 메타 분석이 소름 끼치는 추세를 보여줍니다. 1989년부터 2016년까지 완벽주의 수준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유의미하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남들이 나에게 완벽을 기대한다는 믿음, 사회적 완벽주의가 33%나 올라갔습니다. SNS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겁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실패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벽한 몸, 완벽한 여행, 완벽한 커리어만 전시됩니다. 당신의 뇌는 그걸 기준점으로 세팅합니다. 비교 대상이 옆자리 친구 3명에서 전 세계 수억 명으로 확장된 겁니다. 기준선은 끝없이 올라가고 결함 탐지기는 영원히 부족하다는 경보를 보냅니다. 여기서 반전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완벽주의 덕분에 성과는 높지 않냐고. 정반대입니다. 2018년 메타 분석 결과 완벽주의와 실제 업무 성과 사이에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번아웃에 더 빨리 도달했습니다. 왜 그런지 구조를 보면 명확합니다. 완벽주의자는 완벽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계획,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컨디션. 그런 건 오지 않습니다. 평생. 그래서 시작을 못합니다. 시작을 못하니 결과가 없습니다. 결과가 없으니 자책합니다. 자책은 에너지를 태워버립니다. 에너지가 바닥나면 더 못 움직입니다. 이전에 다뤘던 게으름의 코드를 기억하십니까? 자책이 전대상회를 물리적으로 두들겨 패고 고통이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에너지가 바닥나면 더 심한 무기력이 오는 악순환. 완벽주의는 그 악순환의 시작 버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잔인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완벽주의자가 세상에서 가장 경멸하는 게 뭡니까? 게으름입니다. 나태함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완벽주의의 최종 목적지가 정확히 그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 대점이 아니면 0점을 선택하는 뇌. 98점을 실패로 처리하는 결함 탐지기가 결국 당신을 0점으로 끌어내립니다. 완벽주의와 무기력은 같은 코드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완벽주의는 탁월함의 엔진이 아닙니다. 마비의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어떻게 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결함 탐지기의 온도를 내리십시오. 크리스틴 네프의 자기자비 연구입니다. 자기자비는 스스로를 달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한 발 물러서서 인식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다. 그리고 이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다. 이 두 문장이면 됩니다. 연구 결과 자기자비 수준이 높은 사람은 실수 이후 반초가 줄어들었고 다음 도전까지의 회복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자책은 결함 탐지기를 더 달궈버리지만 자기자비는 과열된 온도를 내립니다. 두 번째, 70점에서 손을 떼십시오. 완벽한 쓰레기보다 불완전한 결과물이 100배 낫습니다. 일단 세상 밖으로 던지십시오. 이전 영상에서도 다뤘습니다. 100점을 기다리면 영원히 0점입니다.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100점짜리 걸작은 이 세상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70점짜리라도 꺼내놓은 사람이 이깁니다. 세 번째,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세십시오. 오늘 30분 글을 썼으면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글의 완성도는 상관없습니다. 뇌의 점수판을 결과에서 과정으로 바꾸는 겁니다. 드웩의 성장 마인드셋이 바로 이겁니다. 실패가 나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과정이 나를 만든다. 여기까지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알겠는데 실천이 안 되는 게 문제지. 바로 그 생각이 완벽주의 코드입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다.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바뀔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결함 탐지기가 경보를 울리고 있습니다. 끄십시오.
당신은 98.1 필요가 없습니다. 72점이어도 되고 54점이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애초에 100점짜리 인간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불완전한 것이 기본값인 세계에서 완벽을 요구하는 뇌는 오작동 중인 겁니다. 고장난 건 당신이 아닙니다. 코드입니다. 그리고 코드는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불완전한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해준 적이 언제입니까? 감춰진 심리의 민낯을 봅니다. 심리 코드 X였습니다.